네, 이론 강의 50강부터 52강 임대차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210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특히 임차권이 더 그래요.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 물어본 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권에만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요. 요거만 구별하면.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인정이 되죠. 토지 임차권에. 나머지 세 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토지 건물 다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답은 1번. 토지인지 건물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2번도 보면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사실 요거 건물이라고 줬지만 요 2번 문제는 건물인지 토지인지 구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평소에 문제 풀 때 건물인지 토지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자, 기억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보증금을 지급했어요. 누가? 그 증명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죠. 왜? 보증금은 주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처음에 지급할 때는 임차인이 요거를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할 때는 임대인이 입증 책임을, 그다음에 요 보증금을 처음에 지급할 때는 임차인이 증명 책임을 갖고 있다. 입증 책임을 갖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네.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니은 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죠. 보증금 냈으니까 나 차임 안 주고 보증금에서 까.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니은도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니까 그냥 답은 3번, 디귿이 틀렸겠네요. 자, 디귿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면, 만약에 얘가 그냥 점유만 하면 모르겠는데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 사용 수익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져서 차임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갑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을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니까 이건 토지 임대차겠네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을이에요. 임대인이 을이야. 을이 갑에게 이렇게 토지 임차인이 갑이고, 여기다 아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 했으니까 공작물이나 건물을 갑 명의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요렇게 물어보는 게 전형적인, 이거 형성권이야 아니야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승낙을 요하지 않죠. 틀렸고.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대요. 걸쳐서 건립하면, 자, 이게 다른 토지 위에 이렇게 걸치면 분할이 가능한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요 부분만 요거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랬죠. 그러니까 틀렸고.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면 갑은 매수 청구권이 소멸되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갑이 갱신을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절하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완전히 요건 잘못 적어놨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매수 청구권 행사 전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4번 좀 까다롭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됐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지금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요 임차인은 갑에게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을 줬겠죠.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 보증금 돌려주고 건물을 갑에게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자, 이 보증금은 을의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가령 건물이 멸실되거나 그랬을 때 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공제를 하는 역할로 보증금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자, 을이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됐을 때 요 공제하는 건데, 만약에 갑을 모두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가 되더라도 갑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왜? 아니, 을의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이 을은 자신이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성관주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입증을 자기가 해야 돼요. 요게 사실 더 중요하지. 자,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증금은 요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공제를 하는 거지, 이 건물이 전부 멸실됐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는 거는 아닙니다. 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2억인데 요 건물은 1억 8천밖에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멸실이 됐으면, 공제를 했으면 1억 8천만 원 빼고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죠, 임차인한테.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상실한다는 말은 이게 멸실이 되면 보증금 전부를 다 얘가 임대인이 꿀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답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치사한 문제를 냈는데 요게 답입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근데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험부담의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위험부담에서 이 갑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갑을 우리가 채권자로 보고 요 을을 채무자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갑이 자기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전소가 되거나 아니면 임대차 종료 후에 을이 돌려주려고 하는데 건물을 인도를 수령 지체 중에, 자, 이 경과실 이런 건 안 중요해. 괜히 이것까지 하면 피곤하니까. 수령 지체 중에 만약에 이게 전소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건물 반환 채무를 면하죠. 지금 이미 전소가 됐으니까. 그리고 건물 반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는 위험부담 관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 자기의 귀책 사유로 전소가 되죠. 그럼 을은 갑에게 건물 반환 채무의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 보증금을 얘가 다 여기서 공제를 하고, 이 주택 가액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더 그 나머지 가액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답도 중요하지 않아. 사실 요 3번 요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지금 X 건물이 있는데 갑이 임대인이고, 요 임대인 갑이 을에게 요거를 임차인인 을에게 인도를 했어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죠. 선관주의로 X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니까 기억이 다 들어가야 돼. 기억.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네요. 자, 니은번. X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을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 우리 3번에서 봤잖아. 3번에서 봤잖아요. 누가 이 멸실에서 자기가 떳떳하다는 거,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건 누가? 임차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죠.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안 되겠네요.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기억이 공통이니까 디귿이랑 리을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갑이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갑의겠죠. 갑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이유는 무효다. 아니죠.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효죠. 요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에요. 요 건물 증축한 부분인데 갑의 소유로 귀속을 시킨대. 그럼 이거 뭐야?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무효인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1번.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는 질권가. 자, 이거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니까 X 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할 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법정 저당권을 내야지. 이건 법정 질권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튼 뭐 나머지 세 개를 골랐으니까 질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더라도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 페이지 6번이에요. 여기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1번. 6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렇죠? 타인 권리 매매가 되듯이 타인 권리 임대차도 괜찮습니다. 2번. 임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죠. 맞고요.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요 지문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냈지만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필요비를 임대차 기간이 한참 지속되는 도중에 필요비를 뭔가 고치려고 필요비를 냈어. 근데 임차인이 이걸 안 준다? 그러면 차임을 안 준대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지문은 사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즉시 행사할 수 있어요. 즉시. 왜? 유익비나 그 밖에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 종료 후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즉시 행사할 수 있어요. 즉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차임을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맞고요. 4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원칙적으로 이 담보 소멸한다 그랬어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원상 회복해 줄 때는 그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원상태로 싹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이거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뭐 있어요? 우리 원래 임대인이 사실 이 지문 별로 안 중요해. 이건 별로 안. 뭐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이왕 시험 지문에 나왔으니까 알아두는 거 좋은데 사실 무슨 용도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임대인이 유지하고 수선의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는 의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지. 특정 용도까지 사용 수익할 정도로까지는 거기까지는 책임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유지하고 수선 의무가 있어. 근데 특정 용도는 아니다. 특정 용도까지 봐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보다. 오케이. 아무튼 5번도 뭐 일단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요거 3번하고 5번도. 자, 그 다음에 7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요 필요비가 이 지문이 맞으려면 요게 유익비가 돼야지 맞아요. 유익비가 돼야지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죠. 필요비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지 맞아요. 즉시 임대차 종료 시가 아니라 아까 우리 6번에서 봤잖아요. 즉시 전부 그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유익비가 들어가면 요렇게 해야지 맞고. 자,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자,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죠.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죠. 자, 그래서 다시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어. 그러면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럴듯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종료 후에 해야죠. 요거만 바꿨으면 요게 맞는 건데, 그죠? 여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좀 조금 덜 중요한 여기에서 냈어요. 아,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사실. 자,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 요게 맞네. 요게.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죠. 여기 지금 A가 B한테 토지 임대차를 설정해 줬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등기를 안 하면 원래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지만 이 B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요 건물을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가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요 건물의 등기를 가지고 토지 임대차가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네요. 자,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가 아니라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면 매도인에게 요 지상물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틀렸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요 지문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임법 배우면은 조금 헷갈린데 우리 그냥 임대차에서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통고한 다음부터 임대인은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임법에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떻게 해지를 하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8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반환해 달라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요거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할 수 있죠. 가령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던가 아니면 무단으로 전대한다던가 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 임차 목적물이 파손돼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 다 할 수 있는 게 해지권이에요.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틀렸고. 2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증축 부분은 소유자 너 가져. 대신 나는
너한테 유익비 달라고 안 할게 라고 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우리가 아까 5번에 디귿번은 요거를 틀린 지문으로 냈었어요. 자, 그래서 5번의 디귿은 틀린 지문, 요게 맞는 지문이에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서는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이거 틀렸고, 해지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자, 5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 아니죠. 임대차는 최장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한 임대차도 가능해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임대차 계약. 자, 여기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하죠.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는 딱 나왔네.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거는 왜? 이건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14페이지 11번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지문보다 요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더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자기 소유의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했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 금액은.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전제가 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임대인한테 매수한 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겠네. 나중에 종료할 때, 임대차가 종료할 때, 그죠? 요걸 알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회복해서 명도한다는 말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죠. 이건 유효해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한다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효겠네. 그죠? 무효입니다. 했다. 그리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자, 동의를 얻었어. 주방시설이라고 해놓고 요게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된대요. 그러면 이 주방시설이 바로 부속물이겠네.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주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익비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또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설령 점유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생기지가 않겠네요. 그런 것들을 쫙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죠. 저하고. 시험장에서는 너무 기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사례 문제는 나중에 뒤에서 풀어봐야지. 근데 답은 비교적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갑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해서 이게 동시 이행의 문제이지 유치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겁니다. 2번. 을이 주방시설의 매수 청구, 그러니까 이거 부속물이죠.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의 갱신을 아닙니다. 요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요거는 계약갱신 요구 없이 부속물 매수 청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조심. 요거 틀렸고. 3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 안 생긴다니까요. 부당이득 반환. 만약에 사용수익 하면 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겼을 텐데 사용수익이 안 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딱 이렇게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4번.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관계에 있죠. 4번이 맞네요. 5번.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되니까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을의 채무불이행, 을이 채무불이행해서 안 냈어. 그러면 인정 안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오케이. 문제는 길었고 오히려 문제에서 훨씬 더 볼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저런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 늘어요. 팍팍. 다른 문제도 실력이 느는데 좀 응용력이 늘어납니다. 여기 보면 자 12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갑이 을에게 Y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여백이 여기가 좀 맞네요. 자, 그럼 지금 요 X 토지가 있는데 요 을 소유, 요게 을 토지예요. 을 토지. 그리고 여기 토지를 갑에게 임차했으니까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그리고 요 Y 건물이 갑 거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갑, 토지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입니다. 갑이. 자, 그래서 이제 요 Y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요 뭡니까?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은 무효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오케이. 3번.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자, 걸쳐서 걸립니다. 걸쳐서. 그러면 이 건물이 다른 토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걸쳐서 돼 있으면 요 부분이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분할이 돼서 구분 소유가 가능하면 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되는 거죠. 근데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4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없죠. 오케이. 5번.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를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X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했어. 사용했어. 그러면 부당이득. 그렇죠. 갑은 을에게 X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하는 거죠. 답이 그냥 1번이네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에. 2번. 부속된 건물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면은 뭐예요?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라 구성 부분이니까 유익비 상환.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 이건 무효겠네. 그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래야죠.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 없죠. 일시 사용 임대차는.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요거 제척 기간 6개월이에요. 요거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양도할 수 모르겠죠. 물음표 이런 거 보면 물음표 중요하지도 않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구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네. 있다 그러면 틀렸을 텐데, 그죠? 부속물은 독립 부분이고 구성 부분이면은 유익비입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자,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정확하죠.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래요. 요거.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하면서 원상회복 안 하고 갈 테니 나도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 유익비 상환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5번. 요게 아까 우리가 5번의 디귿 지문하고 또 한 번 더 나왔던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15번.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외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요거는
16번하고 15번하고 조금 이따 볼 16번하고 거의 같은 문제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토지가 을의 토지예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요거를 토지 임차권, 토지 임대차 했어요. 그러니까 갑은 토지, 이게 X토지예요, X토지. 갑은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근데 이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졌대. Y 건물. 그럼 이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갑은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괜찮더라. 2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차임 연체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우리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죠. 맞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를 했대. 그러면 이 을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여기다 한 문장 더 집어넣었으면 수험생들이 금방 더 알아차렸을 텐데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 맞고요.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대. 자, 여기서 대항력을 갖췄어. 대항력을 갖췄어요. 갑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 임차권이 이제 다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그랬는데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이 병은 제3취득자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갑이 대항력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을은 토지를 누구한테? 병한테 팔고 갔어. 그럼 이 제3취득자 아닙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갑은 병에게 어떻게 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맞고요. 5번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경제적인 효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도 보시면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이제 보존 등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똑같아. 우리가 임대인이 을이고 임차인이 갑인 거 다 똑같아요. 아직 병은 안 나왔고. 그래서 이 갑은 여기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했죠. 보존 등기하면 대항력을 얻잖아요. 그죠? 갑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 임대차를 등기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토지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는데 을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건물 매수 청구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죠. 맞고요. 2번 갑이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임대료는 만약에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임대료는 줘야죠. 사용 수익하면. 근데 여기 사용 수익한다는 말 대신 그냥 임대료라고 한 걸로 봐서는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게 틀려서 답입니다. 4번 갑이 Y 건물을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갑이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서 병한테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갔어. 그랬을 때 병한테 저당권 실행해가지고 넘어갔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쳐요? 토지의 임차권, 토지의 지상권까지 미친다. 이거 우리 저당권에서 지겹도록 봤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게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여기 있는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은 토지 임차권에, 토지 지상권에까지 미친다. 그 내용이에요. 5번. 갑이 을에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왜? 지금 동의 없는 양도죠. 그러니까 무단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7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7페이지입니다.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자, 2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B예요. 근데 이 B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토지 임대차를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요 건물을 C한테 넘겼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는 요 공작물, 지상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임차인 B는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요거. 자,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죠. 계약 갱신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고. 하지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갱신 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이건 뭡니까?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이죠. 이런 거는 무효다. 편면적 강행 규정 때문에 유효하다 그러면 틀죠. 무효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이거는 요 X 토지가 갑의 토지예요. 그리고 요거를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이죠. 그런 다음에 요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 건물을 을이 지었네. 그다음에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어요. 병한테. 이거 무단 전대네. 그죠? 하지만 아무리 무단 전대이지만 요 둘 간의 계약은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자, 그런데 갑은 요 갑과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누구에게 병한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병한테 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 둘 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다 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만약 을이 X 토지에 신축한 건 만약이라고 하면서 여기 정이 등장하니까 요 병은 잊어버리고 을이 X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요 보존 등기 마쳤어요. 보존 등기를. 그럼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네. 정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자, 그러면 이 갑이 이 X 토지를 정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존 등기했으니까 대항력을 얻었죠. 그러니까 정에게 제3취득자 신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보증금도 얘한테 달라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소유권을 임대차 자 이번엔 또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여기 정 사라지고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대요. 뭐를? 건물을 무에게 이전했어요. 건물을 무에게 이전했어. 이전했다면 을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왜? 왜냐하면 아까 이거 17번에 2번에서 봤듯이 17번에 2번에서 됐듯이 건물 소유자인 무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지 이전의 소유자이면서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가 해야지. 그렇죠? 이거 아까 2번, 우리 17번 2번에서 봤던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돼요.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한테 인정되지 토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답이 그냥 바로 1번 나왔네. 되게 쉽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 뒤에는 읽어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건물을 부속한 경우에 자 그렇죠. 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건물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만든 건물만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맞죠.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되고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효력이 없고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요 보증금 채무 이행 임대인의 보증금 돌려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을의 주택을 돌려주는 거 요 두 개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느나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왜? 둘은 동시 이행 관계니까. 2번 을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을은 요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사용 수익을 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예요? 임대료만큼은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게. 자, 맞고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자 그럼 요게 중요하죠. 이행 제공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행을 제공 없이 한 번 정도 일시적으로 이행 제공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즉 을은 이행 지체에 빠지질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요거죠.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 못하죠. 왜? 왜냐하면 이 보증금 채권과 이 대여금 채무는 보증금 채권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소중한 권리가 붙어 있어서 이 두 개를 서로 상계할 수 없다고 했죠. 서로 깔 수는 없어요. 이 두 개를.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요 나머지 4개예요. 요거는 읽어보시고 원래 임의 규정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그거는 임의 규정이라서 유효하죠. 근데 하도 그것만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요것도 임의 규정이라서 요것도 유효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4개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219페이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 해지 통고예요. 그러면 계약 갱신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계약 갱신의 요구 없이를 그냥 즉시라고 그냥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 없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답이 그냥 1번이겠네. 옳은 거 찾으니까. 2번.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건 간에 그냥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받아줘야 돼요. 임대인은. 형성권이에요. 3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이게 해당이 되죠. 4번.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 배제하겠다는 약정은 무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자, 이거 유효하다 그러니까 틀렸고.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가 됐죠. 그러면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왜? 대항력을 얻었잖아. 대항력을 얻으니까 이 토지 양수인이 누구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죠. 토지 A, B가 임차인, B가 여기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토지 양수인이 A가 이 토지를 팔았어. C한테. 이 C가 바로 이 토지 양수인입니다. A로부터 토지를 산 이 C. 그래서 이 건물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있어서 C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사실 우리 가장 게 뭡니까? 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요거 두 개 인정 안 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만 인정이 되죠.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요 보호 의무를 진다 그랬어요. 보호 의무. 도난이라던가 무슨 안전사고 같은 보호 의무. 요 두 개는 일시 사용을 임대차에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억 아니면 니은. 리을은 이건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기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중에서 하나 찍어야 됩니다. 니은은 안 중요한데 사실 일시 사용을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차익 감액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데 증액 청구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인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반 이상 분들은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요 두 개는 인정이 되는데 요 두 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요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 리을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니은도 별로 안 중요해요. 24번. 을은 갑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달했다. 다음 중 틀리거든요. 자, 그럼 요게 갑소유의 건물을 요거를 을이 임차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전대한 거죠. 사람 이름 잘 알아야 돼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면서 전대인, 그 다음에 병이 전차인입니다. 요거 사람 이름을 알아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1번.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갑의 동의를 얻어야 돼. 얻어 건물의 물건을 부속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여기에 을이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해. 요거 맞습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이제 요 둘 다 종료했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한다고 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 합의 해제. 그러면 병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합의 해지하면 병의 전차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한테 갑이 지금 뭐예요? 동의를 해가지고 얘한테 지금 권리를 줬죠. 둘이 같이 계약을 맺었는데 얘네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해지했다 그래서 병의 전차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이 을이 어떻게 원래 요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면 요것도 소멸되는 게 많은데 어느 경우에 을이 채무불이행, 차임을 갑한테 안 줘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그냥 해지가 되면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는데 합의 해지하면 아니야. 이게 그 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25번. 자,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은. 자, 그럼 이것도 갑을 병순으로 된 거죠? 요 순으로. 요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임대인, 임차인, 요 전대인.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방금 전에 봤잖아요. 5번에서. 그죠? 소멸하지 않는다고. 요게 합의 해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 맞아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니까 기억이 다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니까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니은은 답 찾는데 도움이 안 되고 디귿이나 리을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명도 의무 면하잖아요. 이러면 요 병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주면 요 임차인에 대한 전대인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틀렸죠. 답은 그냥 2번이네. 2번부터 먼저 볼게요. 니은번부터 먼저 볼게요.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병에게 청할 수 있어요? 갑의 동의를 얻어야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죠? 우리 아까 요거 24번에 1번, 2번에 맞는 지문이 나왔는데 요걸 틀리게 냈네. 자, 리을번. 을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 지금 이거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죠. 이런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통지하지 않아도 그냥 얘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때요?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해지 통고를 할 때는 병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지금 채무불이행의 해지는 통지 안 해줘도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26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21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갑, 을, 병,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그 다음에 전차인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단양도네, 무단양도. 자, 1번. 무단양도라도 요 둘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담보 책임으로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에요. 요 사이는 요 둘 간의 계약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유효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네요. 3번. 갑과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한테.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야. 병이 을의 배우자거나 또는 소부문 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맞습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자, 이번에는 만약이란 말 들어갔죠? 동의를 받았어,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자. 근데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지금 전대차를 하고 있을 때 얘 양도하고 얘는 떠났죠. 근데 얘가 차임을 안 낸 거를
전 차인한테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한테 차임이 연체가 생겼으면 떠나간 얘한테 물어야지, 남아있는 전 차인한테 얘가 안 낸 것까지 전 차인에게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으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얘가 안 냈어. 얘는 양도하고 떠냈는데 문은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죠. 얘한테 달라 그러지 말고 얘한테 달라 그래 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5번은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엑스토지를 병에게 전대했다. 틀린 것은. 자, 그럼 이것도 지금 갑, 을, 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무단 전대입니다. 무단 전대. 1번.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죠.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병한테 맞고. 2번.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한테 둘 다 할 수 없죠. 맞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엑스토지에 현존한 경우 갑이 엑스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죠. 왜? 얘 지금 무단 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네요.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엑스토지를 전대한 경우, 즉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누구야? 이 병이 아니라 정한테 자기 배우자래요. 부부관계야. 경우 을의 행위가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부부관계라던가 아니면 소부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도.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 28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요게 부속물인지 지상물인지 잘 보셔야 돼요.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잖아. 즉시 하는 건 뭐였어요? 비용 상한 청구권 중에서 필요비 상한 청구권만 즉시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 안 되죠. 맞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고 맞습니다. 4번. 적법한 전대에서는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라. 5번.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틀렸죠. 답이 5번입니다. 자, 29번. 29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 왜냐면 자, 한번 이거 볼게요.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동의 없이 해요.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줬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 을, 병인데 지금 요 전대차 계약이 동의 없는 무단 전대죠.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4번을 읽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얘네 셋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갑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해당이 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도 이게 틀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다 맞는 것 같지? 뭐 이렇게 옳은 거 찾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다 옳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 3번부터 볼게요.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병한테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면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자,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건물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 자, 우리 일단은 요 지금 부속물
지금 전차물의 사용 편의에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체가 무단의 전대에선 인정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동의를 얻는 전대차 같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죠. 부속물 매수 청구.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틀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1, 2, 4번을 읽어볼 건데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각각 을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죠. 얘네들 지금 뭐야? 그렇죠. 지금 여기 무단 전대인데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얘네 둘 간의 계약은 유효인데 이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니까 갑에게 직접 지급 이 내용은 여기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모두 다 동의 있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만 이게 해당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헷갈려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볼게요. 223페이지. 자,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갑, 을, 병인데 동의가 없어요. 또 무단전대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죠. 이 담보 책임.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전대 또는 전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단 전대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진 않죠. 이게 해지할 수는 있어도 그냥 저절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맞고.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겠네.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맞고요. 누구한테? 갑이 병한테 할 수 없다. 요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이때는 해지할 수 없겠네요. 을한테. 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틀리죠. 소부분 부부간의 전대차는 무단이라도 어떻게 해요? 요거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2번 224페이지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토지가 있는데요. 요게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건물을 을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임대차 계약은 타인 권리의 매매가 유효하듯이 타인 권리의 임대차도 유효합니다. 나중에 근데 담보 책임은 져야겠죠. 2번 갑과 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났으면 물음표. 확실하지 않으니까. 3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했죠. 그러면 토지 임대차 등기가 임차권의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 그랬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건물 등기만 하더라도 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더라도 토지 임대차 등기 안 해도 토지 임대차 등기를 한 효과와 똑같습니다. 4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의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을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이제 거절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지상 건물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오케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번.
갑은 자기 소유 X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X 건물을 전부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에 2년간 전대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자, 볼게요. 요 갑이 건물, 요 창고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을한테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고 을은 병한테 70만 원에 2년간 전대했대요. 근데 여기 답 찾는 데는 이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대. 그럼 이거 합의 해지죠. 합의 해지를 하면 병의 권리가 소멸합니까? 아니죠. 이 을이 어떻게 해요? 요 4번처럼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 120만 원에 달했다는 건 요거 이익이 연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 병이 어떻게 돼요? 병의 권리가 소멸하지만 이 경우에 어때? 요 합의 해지하는 경우에 병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병의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 금액 같은 거 몰라도 그냥 답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어렵게 만들려면 1번을 5번에다 갖다 놨어야죠. 그죠? 그럼 막 이 금액이랑 막 쓸데없이 계산하느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자, 2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죠. 병이 요 월차임 의무를 부담하고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 갑은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4번. 요 아까 봤죠.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연체됐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이 병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그때는 통지를 해야 되죠. 5번.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자, 이 5번까지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한 30문제 넘게 풀어봤는데 전대하고 양도가 나오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좀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아까 특히 몇 번이 오히려 더 혼동스럽냐면 아까 29번 같은 문제 동의 없는 전대를 얘기하는데 동의 있는 거를 막 끼워넣는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임대차에서 어떤 겁니까? 비용상한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 그 세 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